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광장 진행의 최경배입니다. 5월의 첫날이자 가정의 달이 시작됐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기념해야 할 일들이 많은 달이기도 한데요.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 많은 만큼 생각해야 할 부분도 많죠. 그중에 한 부분이 바로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교육입니다.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청년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사회에서도 교육의 양극화가 부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엔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사단법인 복을 나누는 사람들 상임이사이자 한양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이신 김정현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복을 나누는 사람들 상임이사 그리고 창립자라고 들었습니다. 먼저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2018년에 설립되었으니까 이제 한 5년째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설립 목적은 사단법인 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설립 목적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앞에 깜깜하고 또 도움이 절실한 청소년들, 주로 중고등학생이 되겠죠. 이 청소년들에게 현재 당장 배고픔을 막아주는 귀한 사역들도 참 많지만 동시에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뭔가 도와주는 그것도 동시에 항상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이 청소년들이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막강한 도구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저희는 어린 친구들에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자. 이게 첫 번째 저희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 잘하는 마음 따뜻한 형과 언니가 필요하죠. 이 형과 언니도 사실은 잘 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형과 언니들도 많이 힘든 친구들입니다.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로.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이 젊은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이 따뜻한 마음과 재능을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에게 좀 나눌 수 있는 이 2가지를 함께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또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목적이 되는 거고요. 제가 좀 더 욕심을 부려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는 목적은 이렇게 도움받은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잘 성장을 해서 또 청년 멘토로 성장을 하고 멘토로서 역할을 한 친구들은 또 잘 육성이 되어서 저희 미래 사회의 어떤 또 다른 기부자죠. 기성세대로서 성장을 하면 이게 정말 선한 기부의 선순환이 이 사회에 정착되지 않겠나라는 그러한 저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좀 정리를 하면 이 어려운 친구들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받아서 좋고 청년 대학생들은 이 장학금 지원도 받으면서 이 어려운 친구들을 가르치며 하나님이 주신 본인 스스로의 어떤 참된 가치를 깨닫는 거죠. 이 기간 동안. 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멋진 기성세대로 성장을 하고 저희와 같은 어떤 기성세대는 후원과 기도로 열심히 뒤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보다 지속 가능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이런 선순환 모델이 완성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을 나누는 사람들인데 이 나눈다는 것이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나눠주는 개념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대학생들이 공부를 가르쳐주고 네. 그 대학생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기성세대가 장학금 형태로 지원해주고 그런 형태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시고요. 네. 그런데 권사님께서 종잣돈 13억 원을 기부하면서 출발했다고 들었어요. 네. 교수로서 생활인으로 지내면서 13억 상당히 좀 큰 금액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부해서 이 단체를 만들게 되셨나요? 사실 제가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아서 살고 있었지만 너무나 세속적인 성공만을 쫓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뭔가 마음에 빚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사실 뭔가를 하고 살고는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꾸준히 그 방법을 찾아왔었는데 우선 당장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뭔가를 생각을 했을 때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를 다녔었는데 퇴직 시 제가 금액을 좀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로
젊은 나이에 좀 높은 직급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고, 자, 이것부터 시작을 하자. 근데 좀 저희 집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흔쾌히 찬성을 해줘서, 자, 이 금액을 일단 기부를 하고 저희가 또 다른 걸 한번 찾아보자 하고 이제 처음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든 것은 그 다음부터인데요. 한 2015년인가요? 그 이후부터 제가 기부금을 마련했으니 이러한 목적에 써달라라고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한 공익단체들을 좀 많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이 기부금을 좀 써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대부분 이 공익단체에서 참 좋은 사역인 것 같아. 그런데 문제가 이 일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어떤 교육기관의 협조가 정말 많이 필요한데 이 대학과 교육기관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마 이때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이때가 성공적으로 끝까지 잘 진행된 멘토링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좀 어쩔 수 없지만 각 기관에 인원도 배치를 하고 상당한 운영비가 들어갈 거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한 금액의 상당 부분이 아마 운영비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좀 깜짝 당황스럽게 한 절반 이상이 운영비로 사용되어 있고 실제로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솔직히 상당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이게 저한테는 사실 큰 기부금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려운 친구들한테 잘 사용됐으면 좋겠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참 쉽지 않겠구나 라고 하고 사실은 포기를 하고 그럼 자 이게 이왕 제가 좋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되려고 제가 열심히 한 금액이니까 이게 좀 목적은 좀 다르더라도 귀하게 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를 두고 기도하는데 한 2달 지났을까요? 이 담임 목사님 전화가 오셔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목적에 맞는 법인을 만들면 기도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이 자리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경험도 없고. 예, 부담이 되셨군요. 네, 저는 혹을 때려갔다가 혹을 붙인 꼴이 되어서 사실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사실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부터 일단 이러한 일을 위해서는 대학교에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의 어떤 협조가 상당히 필수적인데 당시 저희 한양대학교에 사회봉사단이 있는데 사실 한양대학교는 전국 대학교 중에 이 사회봉사단이 가장 잘 돼 있고 가장 규모가 큰 학교입니다. 학교의 교훈이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예. 근데 한양대학교 사회봉사단의 대장이 저 아주 절친이 저희 학과 교수님이 맡고 계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뭐 학교를 다 설득을 하고 본인이 협조를 하시더라고 부담스럽게. 그다음에 또 지금의 총장님이시죠. 김우승 총장님. 이분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앞장서서 열심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대학만큼 또 협조가 필요한 곳이 이 어린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대상을 선발을 해야 되는 교육청의 역할인데 이 교육청에 이제 저희 지역 교육청의 장학사님이 또 새로운 막 부임한 장학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다른 일도 바쁘실 건데 아니 이 일에 완전히 매료가 되셔가지고요. 새벽에도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고 하시면서 정말 눈물로서 정말 열성적으로 이렇게 일을 팔로우를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걸 소설로 적어도 이렇게 참 못 적겠다 싶을 정도로 곳곳에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워주셨구나를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단법인 복을 나눈 사람들이 설립되었고 이렇게 사역이 시작되게 되었죠. 예. 그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현재 이제 5개 대학이 64개 중고등학교와 함께 연계해서 700여 명의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를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저희가 주위에 총 4시간 이상 멘토인 대학생이 멘티인 청소년의 중고등학교에 직접 방문합니다. 그렇게 멘토링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에 대한 봉사의 수고비로 저희가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일부 지급을 하고 보통 한 대학교에 1년에 저희가 한 1억 원 정도를 지급을 합니다. 지금 총 한 5개 대학이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서 저희가 아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이 바로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학교에서 그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이 같은 동성, 즉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끼리 1대1로 아주 밀접하게 멘토링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 그 중고등학교죠. 중고등학교에 요청을 해서 이 멘토링이 끝날 때까지 담임 선생님이 교실 밖에서 끝까지 관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중고등학교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냐면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절대 어떤 학업이 얼마나 좋아졌냐 나빠지냐 이런 어떤 정량적인 측정을 절대 안 합니다. 일단 안아주자. 우리가 마음을 안아주기 시작하면 무조건 되게 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과 마음의 안정을 동시에 이제 학생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대학생 스스로가 뭔가 좀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을 여는 데 있어서는 기간입니다. 기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최소 1년은 이 멘토링을 하게 무조건 최소한 1년은 하게 하는데 1년 동안 끊임없이 또 한결같이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린 친구들도 친구지만 이 대학생들이 상당히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다는 대학생들에게 모든 대학생들에게 이 멘토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상당히 까다롭게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에 이 사회 봉사와 교육, 기부 이런 교과목을 개설하게 하고요. 이 교과목이 개설되면 이 멘토 신청하고 싶은 멘토는 이 교과목을 반드시 수강을 해야 됩니다. 이 수강한 친구들에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렇게 까다롭게 그러니까 대학은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교과목도 개설해야 되고 강사도 구해야 되고 또 이 대학생들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첫째이자 둘째이자 셋째다. 멘토링을 위해서 가장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멘토다. 그 멘토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학생들에게 시체말로 인기 있는 멘토링이 바로 이 복나누 멘토링입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돈도 많지도 않은데 가장 대학생들이 선호를 합니다. 경쟁률도 상당합니다. 여러 멘토링 프로그램 중에서 이 복나눔이 인기가 있다는 것은 뭔가 매력이 있다는 건데 봉사나 사회기부 관련된 과목을 수강해야 되고 절차도 까다롭고 한데 그 과정에서 대학생들도 뭔가 얻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대학생 멘토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멘토링 갔다 오면 꼭 보고 일지를 적게 만들고요. 그거와 더불어 한 달에 한 번은 본인을 돌아보는 성찰 일기를 저희가 적게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본인을 돌아보는 성찰 일기요.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 느낀 바, 또 부족한 것, 또 본인이 성장한 것들을 쭉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게끔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상당히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기의 부족함과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던 자기의 참된 가치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견했다. 자기 꿈을 찾았다. 이제 이 행복한 미소가 정말 오늘 시간이 짧아서 많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상당히 이 일기를 통해서 저희가 감동을 받고 있고 저희의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